자, 이번에 있었던 서인총목 기말고사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제곱이라는 함수가 집합 x에서의 항등함수가 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항등함수라는 건 f의 x라는 것이 x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니까 문제에 주어져 있는 x의 제곱과 x가 같아지는 x값을 구해주시면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게 되면 x가 이제 0과 1이 나오기 때문에 답이 4번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집합이 꼭 0과 1을 원소로 전부 들고 있는 얘여야 되냐? 그건 아니고, 정의역 x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만 하면 되죠. 뭐 어쨌거나 보기 중에는 전부 다 원소가 2개씩 있기 때문에 4번을 골라주셨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이에요. 2번은 무리함수 하나랑 유리함수 하나 줘놓고 이런 값을 구해달라 했는데, 일단 인버스를 전개를 좀 시켜주시게 되면 f 합성에 이제 뒤에서부터 역함수가 먹혀지죠. 그러니까 f 인버스 합성의 g의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이거 그냥 g라고 씁시다. g의 마지막에는 f, 여기에다가 4를 대입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보면 인버스랑 원래 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겠고, 항등함수는 합성함수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니까 결국 우리는 얘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g 합성의 f의 4를 보면 되는데, f에다가 4를 대입하면 루트에 4가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g에다가 2를 대입하는 소리가 되겠고, 2 대입하면 분모가 1이 되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3번입니다. 매번 합성해서 1을 집어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그냥 계산해보면 되죠. f 합성, f 합성, f 합성, f의 1, 괄호가 4개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f의 1의 값은 지금 대응시켜보니까 3으로 가네. 그럼 얘는 f 합성의 f의 3이라는 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f 대신에 3을 넣어보면 4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4가 되니까 f 합성의 f의 4가 되겠고, 또 이제 f가 4를 집어넣으면 1로 가니까 f의 1 이렇게 되겠고, 다시 돌아와서 3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여기 시력검사 문제죠. 두 정근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달라 했으니 두 정근선 구해보시면 일단 분모가 0이 되는 포인트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되겠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의 비율을 따게 되면 y정근선 y는 3이 나오니까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의 좌표 이거겠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저 무리함수가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했냐 라고 물어본 건데, 지금 x 개수가 똑같으니까 평행이동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의 8 마이너스의 2x에 마이너스 2인데, 얘는 루트의 여기 괄호 루트 안쪽을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의 x 빼기 4,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y는 루트의 마이너스 2x라는 이 함수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만 재면 되는데, 지금 x 대신에 x 빼기 4가 들어갔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됐겠고, 뒤쪽에 마이너스 2가 달려있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 평행이동 됐겠죠. 평행이동한 양을 a하고 b라고 하자 했으니까 a 값이 4가 되겠고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여기다 2배에서 얘를 더하면 8 빼기 2가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이에요. 수열을 계산해달라고 했는데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저 수열을 다른 수열로 표시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으니, 일단 숫자 곱셈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7p4는 7부터 4개니까 765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더하기 4 곱하기 7p3이니까 7부터 3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나면 여기 있는 4하고 여기 있는 5가 이어지니까 얘를 잠시 뒤쪽으로 옮깁시다. 이렇게. 그럼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 똑같아졌어요. 7654, 7654. 그럼 얘는 2 곱하기 7654라고 써줄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보기 보니까 뭐 앞에가 8이거나 7이거나 이래요. 이제 순열로 나타내려면 연속된 자연수의 곱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2하고 여기 4를 곱하면 8이 되면서 얘랑 연결되겠죠. 그러면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니까 얘는 8부터 4개, 8p4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이건 뭐 조합을 공부해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10개의 빵이 서로 다른 게 있는데 그 중에 2개. 그럼 10개 중에 선택한다 했으니까 10시 1을 구하시면 되겠고, 그럼 10 곱하기 9를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정답은 45가 되면서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그럼 8번입니다. 이런 함수들이 주어져 있고 지금 만족하는 관계식이 F 합성의 H랑 G가 같다를 만족을 시키고 싶대요. 근데 보니까 F라는 애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1대1이면서 역함수를 가지는 함수죠. 자, 그래서 요 식의 양변의 왼쪽에다가 F의 인버스를 합성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양변을 합성시킬 거면 같은 방향에다가 시켜줘야 돼요. 자, 이렇게 시켜보니까 F의 인버스랑 F는 항등함수 되면서 날아가겠고 결국에는 HX라는 함수는 F의 인버스 합성 G의 X와 같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GX는 주어져 있으니까 F 인버스만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직선은 역함수를 구하면 기울기가 역수가 되니까 우리 F 인버스 X는 일단 2분의 1의 x로 시작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fx가 y절편이 3이기 때문에 f라는 애는 0,3을 지나는 함수가 돼요. 그러면 f의 인버스라는 애는 반드시 3,0 y는 x축, y는 x 대칭시킨 점을 지나야 될 거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저 함수에다가 x 대신에 g를 집어넣은 게 hx라는 뜻이 될 테니 2분의 1에다가 g 빼기 3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3을 빼면 4x에 플러스 2가 되겠고 전개하시면 2x에 더하기 1이 됩니다. 해서 hx라는 애가 1차 함수라고 줬기 때문에 2랑 1이 될 테니까 곱하면 2가 되고 답이 4번이 되겠죠. 4번. 뭐 아니면 F 합성 HX가 GX라고 했으니까 F에다가 AX 플러스 B를 대입했더니 GX 4X에 더하기 5가 될 때 우리는 A랑 B를 찾고 싶은 건데 와중에 F를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태면 안쪽에 있는 함수를 치환해서 여기 있는 X를 T로 표시해서 다시 대입하면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나온 개수들이 2랑 3이다라는 방정식을 푸셔도 되겠지만 이게 제일 그나마 빠를 것 같아요. 어쨌거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9번 봤더니 이제 얘랑 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y축에다가 x축 위에 있는 이런 수치들을 갖다 놔야 되니까 여기가 a면 y는 x 타고 가서 여기 a가 되겠고 타고 가서 여기 b가 되겠죠. 타고 가서 여기 c가 되겠고 또 타고 가서 여기 d가 됩니다. 자, 물어보는 건 F 인버스 C니까 F 인버스 합성의 F 인버스의 C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역함수의 함수값을 볼 때는 기존의 Y축을 X축으로 보시고 기존의 X축을 Y축으로 본 상태에서 그래프를 읽어주면 되니까 F 인버스의 C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곡선에 닿는 부분 여기서 출발해서 곡선에 닿는 부분이 이제 여기죠. 여기서 이쪽으로 꽂아주면 함수값 D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얘는 F의 인버스의 D랑 똑같아. 그럼 방금 했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이 바뀐 X축 위에 있는 D에서 출발해서 곡선이랑 닿는 부분 찍어놓고 다른 축으로 넘어가면 얘가 정답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같거나라고 이제 또는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나오는 두 눈의 수가 서로 같은 경우 이건 이제 1,1도 있을 거고 2,2도 있을 거고 3,3도 있겠고 4,4도 있겠고 5,5도 있겠죠.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6,6까지 여기서 이제 6개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제 더해서 6 나오면 돼요.
1하고 5도 있겠고, 그 다음에 2하고 4도 있겠고, 2하. 그 다음에 3,3도 있겠고, 4,2도 있겠고, 5,1도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 있는 3,3이랑 여기 있는 3,3은 겹치니까 한 번만 세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 번 세고 여기서 안 세면 되니까 위에서는 6개, 밑에서는 얘를 빼면 4개 존재하죠. 그래서 정답은 10가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그려볼게요. 그러면 X축 갖다 놓고 Y축 갖다 놓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먼저 따져보시면 분모 0 되는 지점 X는 1이죠. 그 다음에 X의 개수의 비율이 1분의 2니까 2가 되니까 가로점근선이 2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한 점, 분자에 X항만 있고 상수가 없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게 확인이 되죠. 여기 지나겠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쪽에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고,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분면을 골라보면 1사분면, 2사분면, 원점 지나가고 4사분면 지나가니까 3사분면을 안 지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부터 13까지 이런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기존의 루트의 x였던 것을 루트의 마이너스 x로 바꿔서 평행 이동을 시킨 거니까 얘가 되려면 y축 대칭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곡선이 나올 거예요. 감소하는 곡선. 근데 얘를 1부터 13까지 봤는데 최소값이 5라 그랬으니까 큰 걸 대입했을 때 y값이 5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13을 함수에다 대입해보면 루트의 a-13 그리고 플러스의 3이 되니까 넘겨주면 루트의 a-13 얘랑 2가 같게 되겠죠. 제곱하면 a-의 13이 4가 될 테니 a의 값은 17이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가 아니라 최대값이니까 요번엔 1을 그대로 대입시켜주면 루트의 a-1 그리고 더하기 3이에요. 근데 a가 17이었으니까 요 값이 16이 되겠지? 그럼 루트 16 4니까 4랑 3을 더해서 정답은 7.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 자, 이번엔 13번입니다. 0, 1, 2, 3, 4 5개의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를 갖고 이제 5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23,000보다는 크고 싶대요. 지금 5개의 숫자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앞에를 2랑 3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뒤에는 이제 3개의 숫자가 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짝수가 되고 싶다 했기 때문에 지금 0, 1, 2, 3, 4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짝수라고 하면 0을 포함해서 0하고 2하고 4 3개 들어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 2를 한번 썼기 때문에 1의 자리가 짝수가 들어가려면 0 아니면 4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일단 1의 자리를 결정하는 가지수가 0과 4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돼요. 뭐 해서 0을 골랐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숫자인 얼마니? 1하고 4를 여기 가운데에다가 배열하면 되니까 그건 이제 2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2 곱하기 2가 되니까 일단 4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하고 4로 시작하는 친구를 보면 짝수가 돼야 되는데 이미 짝수 2개 갖다 썼기 때문에 1의 자리는 무조건 0으로 고정이 돼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남아있는 홀수 2개 1하고 3을 나열하면 되니까 경우의 수는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천의 자리를 가장 크게 키워봤기 때문에 만의 자리를 다음수로 넘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뒤에는 4개의 숫자가 올 수가 있을 건데 역시나 1의 자리에 짝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0, 2, 4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숫자 여기 한 개 썼으니까 3개 남았죠. 그 3개를 나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느낌표요. 그러면 얘는 3, 얘는 6이니까 여기서 18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로 시작합니다. 4로 시작하게 되면 역시나 이제 뒤에 4개의 숫자가 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짝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또 짝수 넣어야 되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이번엔 0 아니면 2가 되니까 두 개의 숫자 중에 하나 선택해서 넣으시고, 역시나 이제 가운데는 세 개의 숫자를 자유롭게 나열하시면 된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6이니까 또 18이 나오게 됩니다. 뭐래니? 2 곱하기 6이니까 12가 되겠죠. 12. 자, 그럼 요거 이제 다 더하면 몇 개니라고 물어본 거니까 여기서 30까지, 위에 두 개 6가지 다 더하면 36까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사실 이제 경우의 수 수업을 할 때, 개념 설명할 때 꼭 이걸 한 번씩 풀려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풀려보냐면 이렇게 풀려봐요. 이렇게 뭐 굳이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큰 상관은 없긴 하지만, 제가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얘를 4등분해서 이 영역의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애들한테 이제 보통 풀려보는데, 아주 이제 제각각의 답을 내면서 보통 틀려요. 근데 맞추는 애를, 한 번에 맞추는 애는 잘 못 봤고,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뭐 72니 뭐 이제 이러는데, 맞추게 되면 이제 답이 4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랑 수업을 했었던 친구라면 4번이 답이라는 걸 그냥 보자마자 알았을 건데, 같은 형태인 게 이제 보이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제가 받았던 시험지에 ABCD라고 안 적혀 있었는데, 이름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ABCD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인접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변이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 지점을 보면 D는 A하고 C랑은 닿아있지만 B랑은 닿아있지 않아요. 그럼 이 D라는 영역을 색칠할 때 A라는 영역한테 영향을 받을 것이고 C라는 영역한테 영향을 받을 건데, 문제는 A하고 C는 또 인접하고 있지 않죠. 꼭지점에서 만나니까. 지금처럼 하나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2개 이상의 영역이 인접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얘네들이 같은 색일 때와 다른 색일 때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된다. 요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A하고 C가 같은 색깔인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색은 4개 중에 하나, B랑 A는 다 했으니까, 얘네 둘 다 했으니까 B에는 A에 칠한 거를 제외하고 3개 중에 하나겠죠. A랑 C 똑같은 거 칠한다고 했으니까 C는 1개 들어가겠고, 그럼 이제 얘를 색칠할 때 얘네 2개가 같은 색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색깔만 빼고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9 곱하기 4가 되니까 이 경우가 36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A하고 C가 다른 색깔인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역시나 A는 넷 중 하나, B는 셋 중 하나예요. 근데 C는 일단 A랑 다른 색을 칠하기로 했으니까 요거 하나 빼야 돼. 근데 B랑 다 했기 때문에 여기 칠한 것도 빼야 되겠지. 근데 또 얘네 둘은 이미 다른 색이야. 그럼 얘는 A랑 B에 칠했던 거를 제외하고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그럼 D는 얘네 둘이랑 다 했는데 얘네 둘이 다른 색깔이니까 이번엔 2개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면 끝나겠네. 그죠? 그러면 4 곱하기 4, 16 곱하기 3이니까 48가지가 되겠고, 얘네 2개를 더해주시게 되면 84가지가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4번이에요. 자, 15번입니다. 9개의 원소가 들어있는데, 원소의 수가 4이고, 적어도 1개,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6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6건이라는 말이 확통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반대의 경우의 수를 세서 전체에서 빼준다.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세봐야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 원소 4개 있는 거니까 9개의 원소 중에 4개를 선택해 주시면 얘는 126가지가 됩니다. 126가지. 자, 그럼 적어도 한 개의 3의 배수를 원소로 갖겠다의 반대의 경우, 부정이라고 쓸게요. 반대의 경우면 3의 배수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부정이 되겠죠. 그럼 A가 1부터 9까지의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배수라고 하면 3하고 6하고 9 3개의 원소가 될 것이고, 그럼 9개 중에서 이거 3개 빼고 6개의 원소 중에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빼주시게 되면 원하는 부분 집합을 얻을 수가 있겠죠. 126에서 15를 빼게 되면 111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111개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절대값을 3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풀어보면 fx는 자, x가 3보다 큰 경우, x가 3보다 크면 저 절대값이 그냥 나오겠죠. 그럼 ax 더하기 x니까 a 플러스 1의 x에다가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x가 3보다 작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얘랑 더해보시면 a 마이너스 1의 x에다가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런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애초에 얘나 3을 집어넣으면 얘가 죽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직선은 어쨌거나 3에서 무조건 만나요.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네들의 증감 상태가 일치해야 되겠죠. 일치. 그럼 직선의 증감은 결국 기울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a 플러스 1이랑 a 마이너스 1은 부호가 같아주면 되겠네요. 그죠? 즉 a 플러스 1이랑 a 마이너스 1이 부호가 같으니까 곱하면 양수가 될 것이고, 따라서 풀어주시게 되면 a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의 값이 1보다 크거나가 됩니다. 문제에선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되겠고,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2가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아주 국방 문제죠. 일단 2를 기준으로 함수가 갈리는데, 여기 기준으로 갈리는데 2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x 빼기 3이야. 뭐 대충 이렇게 본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2x 빼기 6인데, 지금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네 둘이 만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면서 가파라지는 이런 직선이 돼요. 요게 이제 fx 그래프예요. fx 그래프. 아까 봤듯이 요 점이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얘하고 f 인버스 x의 그래프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얘가 지금 올라가기만 하는 애니까 역함수를 구하면 이제 y는 x랑 대칭시켜서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걸 구할 때는 y는 x랑 만나서 생기는 요러한 영역,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해서 2배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대칭이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겁니다. 일단 요 지점은 이쪽에 있는 직선이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3이니까 얘하고 y는 x가 만나는 지점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2분의 1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얘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 직선인 2x의 마이너스 6이랑 y는 x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넘어가면 x가 6이 되니까 요 점의 좌표 6,6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x 값이 1일 때 y는 x 위에 있는 거니까 2,2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 얘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것도 괜히 신발끈 쓰고 있지 말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이랑 나누어서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치면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가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4가 되죠. 그 다음 높이는 2부터 마이너스 6까지니까 8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도 2분의 1의 같은 밑변이니까 밑변 길이가 4가 되겠죠. 그럼 높이는 6부터 2까지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2 곱하기 8이니까 16에다가 2 곱하기 4니까 8이 되겠고 24가 됩니다. 신나서 2번 체크하면 안 돼. 요거 하나짜리니까 요걸 다시 y는 x 대칭시키면 요게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까지 거치게 되면 48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4번이겠죠. 자, 18번입니다. 얘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F합성 G의 X를 그려놓고 Y는 X랑 몇 번 만나니를 해보면 되는데 같은 사이즈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합시다. 일단 F합성 GX니까 X가 GX에 먼저 들어갈 거죠, 그죠? 근데 GX의 정의역이 0부터 2까지고 뒤에 들어가는 함수인 F의 공역이 치역이 0부터 2까지니까 합성함수도 0부터 2까지 해서 0부터 2까지 그려주면 돼요. 즉, 얼마큼 그려야 되나? 여기 1이라고 하고 여기 2라고 합시다. 여기가 1이라고 하고 여기를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틀 안에서 그려지게 된다. 요 틀 안에서. 자, 근데 이 GX라는 애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이거 도표를 좀 그려보시면 X가 먼저 GX에 들어가서 GX가 돼요. 그리고 얘가 다시 F에 들어가서 F합성의 G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 들어가는 구역에서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가 달라요, 그죠? 자, 그래서 X가 0부터 1까지일 때 생각 한번 해보면 X가 0부터 1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함수 GX 그래프는 이렇게 대응이 되죠. Y값의 입장에서는 1에서 0을 향해 가니까 요렇게 갈 때 요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방향을 유지해서 1부터 0을 써주시면 됩니다. 1부터 0. 자, 그럼 1부터 0이 F에 들어가는 거니까 1부터 0이 들어갈 때는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그러면 F가 요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차례대로 나올 건데 우리가 지금 대입하는 순서가 이렇다는 얘기지 실제로 그릴 땐 이렇게 대입할 거잖아요. 이렇게 그려 나갈 거니까 이 내려가는 그래프를 뒤집어서 요 모양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내려올 때 2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직선이야. 그게 0부터 1까지 그려지면 되니까 요러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리고 1부터 2를 집어넣을 건데 1부터 2가 들어가면 요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순서대로 GX는 이렇게 등장하는 거니까 Y값은 0에서 2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0에서 2를 향해서 이 모든 Y값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럼 0부터 2까지를 다시 F에 집어넣게 되면 이번엔 요 순서대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하나 통으로 나오고 저게 하나 써줄게요. 0부터 2까지가 다 들어가고 저 3모양이 통으로 나온다. 근데 이 3모양은 정의역을 기준으로 해서 절반 지점의 대칭이기 때문에 1부터 2를 다시 반으로 갈라서 3모양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F합성의 G의 그래프가 됩니다. 얘하고 Y는 X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물어본 건데 Y는 X는 0,0이랑 2,2를 지나갈 테니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얘가 Y는 X가 되겠고 그럼 교점을 카운트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3번, 3개 만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벌써 19번입니다. 배드민턴을 이제 10명이서 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조를 나눌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치면 분할 분배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일단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혼합 복식이 아니라 복식 혼합 복식에 팀이 이제 2개 있는데 여기에는 남자 1명, 여자 1명이 있게 돼요. 요게 2팀이 들어갔네. 똑같이 쓸게요. 혼합 복식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남자 복식과 여자 복식을 한 팀씩. 그러면 남자 복식 요거 이제 한 개. 근데 뒤에 말을 보니까 복식은 2명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남자 복식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남자가 2명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 복식도 마찬가지로 한 팀. 그럼 여기엔 여자가 2명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자 단식, 남자 단식 한 개씩. 그럼 남자 단식 하나, 여기 이제 남자 1명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 단식 한 팀, 여기엔 여자가 한 팀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나눠달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남자, 여자 똑같이 5명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남자 하나 골라서 집어넣고 여자 하나 골라서 집어넣어요. 여자 5명이죠. 여자 5명, 오실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한 명씩 넣어놨으니까 남자, 여자 4명씩 남았어. 4명의 남자 중에 하나 골라서 또 복식 만들어. 남아있는 4명의 여자 중에 하나 골라서 또 복식 만드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단계에서 25가지의 경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16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죠. 자, 이제 3명씩 남았는데, 남자 복식이랑 남자 단식을 좀 먼저 보세요. 남자 복식이랑 남자 단식. 그러니까 남자 3명 남았으니까, 복식 누가 할래 해서 2명 뽑아 놓으면 나머지 하나가 알아서 단식하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결정하는 가짓수는 3C의 2가 돼서 3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자 복식이랑 여자 단식도 남아있는 여자 3명한테 누가 복식할래 해서 2개를 뽑아놓고 2명, 남아있는 1명이 알아서 단식하겠죠. 그럼 얘도 3가지. 이것도 이제 곱해주시면 9가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나와있는 애들을 전부 곱할 건데, 경우의 수에서는 곱셈이라는 건 순열이기 때문에 순서가 부여돼요. 근데 이 2개의 혼합복식 팀은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나눠놓긴 했는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곱할 때에는 곱하기 2분의 1이 들어갔어야 된다. 요것만 조금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A라는 애가 들어가고 여기에 B라는 애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A라는 애가 들어가고 여기에 B라는 애가 들어갔어. 근데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5C일에서 라지 A 뽑히고 그 다음에 4C일에서 B가 뽑힌 건데, 여기에서 윗단계에서 B가 뽑히고 여기서 B가 뽑히고 아랫단계에서 A가 뽑히고 여기서 A가 뽑히고 똑같은 팀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의 순서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것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25 곱하기 8이니까 25 곱하기 8이면 얼마죠? 200인가요? 200. 그 다음에 여기 9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이 1800까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자, 20번입니다. 이것도 공부를 좀 해봤으면 바로 이제 어딘지 보여야 돼요. 일단 저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시면 여기다 그리자. 먼저 그려볼게요. 그럼 X축이랑 Y축이랑 정근선을 따보면 X가 1일 때, 그 다음에 Y가 2일 때죠. 그리고 나서 0을 대입해보시면 제가 지금 마이너스 1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 지나가야 돼. 근데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게끔 대충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지나갑니다. 뭐 이쪽엔 대충 이렇게 또 지나가겠죠. 자, 그러면 A가 1,2라는 점인데 그 점이 하필 어디냐면 정근선이 만나는 요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A가 됩니다. 얘가 A. 자, 그러면 이 유리함수 그래프 위에 한 점 P를 잡아가지고 가장 가까운 거리를 재달라는 이야기인데, 어디가 가장 가깝게 되냐면 이 유리함수는 점대칭도 있지만 선대칭이 있죠. 그 선대칭은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 뭐 이런 거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도 이렇게 하나 있겠죠. 이 2개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데 그 2개의 직선 중에서 유리함수를 통과하는 것과의 교점이 가장 가까운 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점이자 가장 볼록한 점이고, 이 지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마이너스 1 또는 1의 기울기를 가지게 돼요. 어쨌든 얘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 직선을 찾아서 유리함수랑 연립한 다음에 좌표를 따주시면 돼요. 일단 A가 1,2였는데 Y좌표가 하나가 더 크죠. 근데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얘는 Y는 X 더하기 1이겠지 뭐. 얘하고 유리함수 X 마이너스 1분의 2X 더하기 1이 만나는 교점을 찾으면 그게 이제 P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넘겨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랑 2X의 더하기 1이 같겠고, X제곱 마이너스 2X가 2가 될 때겠죠? 1을 더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고 근을 구하시면 X는 1 풀마 루트 3이 되겠네요. 왜 2개 나오냐? 여기도 있으니까. 그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쪽을 좀 볼게요. 뭐 이쪽을 봐도 같은 답이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큰 거 1 더하기 루트 3이 P의 X좌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이제 1 더하기 루트 3이 됐어요. 얘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근선의 수선해발 내려서 닫아주면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그럼 1부터 1 플러스 3까지, 루트 3까지. 거리가 루트 3, 그럼 여기도 루트 3. 비율 1대1 대 루트 2니까 루트 6이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21번입니다. 일러로 열심히 카드를 좀 그려봤는데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6장의 카드를 일렬로 쫙 나열하겠대요. 근데 짝수가 적혀있는 애들끼리 붙으면 안 되고 소수가 있는 애들끼리도 붙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짝수 써볼게요. 짝수는 2하고 4하고 6이죠. 그 다음에 소수는 2하고 3하고 5 이렇게 이제 있네요. 그럼 얘네들이 지들끼리 이웃하면 안 돼. 그러면 이 두 개의 묶음 중에서 같이 들어있는 애가 2가 있죠. 2. 그러니까 이제 얘는 사교성이 박살난 거예요. 얘네들이랑도 이웃하면 안 되고 얘네들이랑도 이웃하면 안 돼. 그렇게 되게끔 하는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데 결국 가장 골칫덩어리인 2를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 2, 3, 4, 5, 6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위치를 정할 때 자유로운 애는 1인데 요 1은 하필 또 홀수입니다. 홀수. 그럼 생각해보면 짝수끼리는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이제 홀수끼리는 이웃해도 되죠. 홀수끼리는 이웃해도 되는데 걔 중에 3이랑 5는 소수라서 또 지들끼리 이웃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1이라는 홀수가 이웃할 수 있는 홀수는 3 또는 5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그걸로 케이스를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1하고 3을 먼저 세운다고 할게요. 1하고 3을 먼저 세워.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 3개의 자리가 있어. 그럼 우리는 지금 홀수를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홀수 이웃한다 치고 이제 짝수를 여기랑 이렇게 배열하면 되죠. 그럼 2, 4, 6을 여기에 넣을 건데 문제는 2는 또 3의 양옆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하면 1하고 3을 이렇게 나열했으면 2는 무조건 여기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되시죠? 그래서 일단 1하고 3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이 되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사이랑 양끝에 2, 4, 6을 넣을 건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3의 양끝에는 2가 올 수 없기 때문에 2는 3을 피해서 남는 자리 거기 하나의 고정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게 4, 6 들어갈지 6, 4 들어갈지 그거를 좀 고민하시면 되니까 남은 짝수 두 개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2팩토리얼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5개의 숫자를 나열하고 남아있는 게 이제 5가 돼요. 그럼 5를 또 이제 나열할 건데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좀 보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여기. 자, 이 중에 이제 안 되는 거 찾아야 돼. 일단 5는 2랑 3이랑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2의 양옆자리 배냐 배. 안 돼. 그 다음에 3의 양옆자리 요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 그럼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 되죠. 두 개 중에 하나 골라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결론 8가지가 됩니다. 8가지.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 이제 1이랑 5를 먼저 세울 건데 여기 있던 3이랑 5의 자격을 바꾸는 작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보나마나 8가지가 되는 거지. 이 각자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16가지가 정답이 되겠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국밥 문제죠. 얘도 F 합성의 F의 A로 바꾸어서 해석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3부터 줄기차게 해오던 거는 공통인 부분이 있으면 치환하자니까 요거를 T로 좀 바꿔놓을게요. 그러면 F의 T랑 T가 같은 거네요. 그죠? 그럼 F의 T랑 T가 같다는 이야기는 Y는 FT의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는 T라는 직선하고 의 교점의 X좌표를 보라는 이야기겠죠. 그쵸? 그럼 일단 fx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봐야 되는데 2x 플러스 2가 2까지 가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는 이렇게 기울기가 2짜리가 올라가요. 2짜리가 2일 때의 함수값을 보니까 지금 6인데
1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6이 나오죠. 그러니까 2,6에서 연결이 되는 함수가 되겠고 2의 오른쪽에서는 절대값의 x 빼기 8이니까 얘는 8,0을 기준으로 V자를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죠. 그럼 여기가 2,6이니까 8,0은 이렇게 내려와서 뭐 한 이쯤 있다 할게요. 8,0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fx예요. fx. 그럼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랑 y는 x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t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가 기울기가 2니까 기울기는 이거보다 완만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랑 평행하게 뭐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지나갈 겁니다. 뭐 그려볼지 모르겠는데 평행해요. 그러면 만나는 지점이 2개 발생하는데 좀 그림이 하잖아. 그냥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2개 만나요. 그럼 이쪽에 있는 애는 2x 플러스 2라는 올라가는 직선하고 y는 x하고의 교점이야. 넘어가면 x가 마이너스 2니까 이 교점이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입니다. 왜 잘못 그렸다는지 알겠지? 얘보다 낮아야 되는데 지금 올라갔어요. 어쨌든 여기는 얘 지금 내려오는 직선이잖아요. 그럼 절대값이 내려오는 걸로 빠진 거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8이랑 이제 x가 맞나요? 그럼 2x가 8이 되는 거니까 여기 교점이 4,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t의 값이 마이너스 2였거나 4였거나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t가 뭐였냐면 fa였어요. 그럼 결국에 f의 a가 마이너스 2가 되던가 아니면 f의 a가 4가 되던가 이렇게 되면 될 것 같네요. 이거 그게 좀 애매한데 그림을 이쪽만 조금 수정할 거예요. 아예 다시 그리기 좀 애매하니까 마이너스 2니까 얘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가 8,0이니까 평행한 거. 자 그러면 FA가 마이너스 2, FA가 4란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F의 X하고 F의 X하고 두 직선 Y는 마이너스 2랑 Y는 4랑 만나는 교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로선을 쭉 그려. 그럼 요게 Y는 마이너스 2겠죠. Y는 4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가로선을 쭉 그리세요. 그러면 또 이제 교점들이 나오겠죠. 이게 Y는 4니까. 이 교점들의 X좌표를 전부 따면 그게 A가 된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 중에 2개는 먹고 들어가요. 파란 교점들, 마이너스 2랑 4, 요거. 근데 Y는 마이너스 2는 애초에 교점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8,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만족했던 A 값은 마이너스 2로 유일하다. 그럼 이제 얘만 3개 구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3개의 값들 중에 얘를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4가 가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절대값의 x 빼기 8은 8,0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같은 함수값을 가지면 무조건 8 대칭이 떠야 되겠죠. 그럼 여기 4, 여기 8, 그럼 여기 12가 되겠네요. 12. 이제 요것만 하나 찾아주시면 되는데 요쪽은 2x의 플러스 2가 4가 되는 순간이겠죠. 맞죠? 4가 되는 순간. 그럼 넘어가면 2가 되니까 x값이 1이겠네. 요거 다 더하면 그럼 여기 있는 게 17이니까 17하고 마이너스 2하고 더하면 15가 정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이제 이번 기말이 쉬웠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는데 일단 이쪽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1, 2, 3, 4, 2, 3, 4, 5, 3, 4, 5, 6으로 가는 두 함수가 있대요.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면 1, 2, 3, 4 그 다음에 1, 2가 아니죠. 2, 3, 4, 5, 2, 3, 4, 5 2, 3, 4, 5 그 다음에 또 하나 키워서 3, 4, 5, 6 각자 이제 xy z인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 관계가 f고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 관계가 g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가를 보니까 이쪽 동네에서는 1대1 대 전부 다 이제 서로 다른 걸 골라야 된다는 소리가 되고 조금 나를 보니까 x 교집합 y에 있는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을 시킨대요. 그럼 x 교집합 y는 1, 2, 3, 4랑 2, 3, 4, 5의 교집합인 거니까 여기는 2하고 3하고 4가 있겠죠. 즉 x가 이 값들이면
함수값의 차는 무조건 2가 돼야 된대. 자, 그러면 저 x 넣을 수 있는 걸 알려준 거니까 대입해 보시게 되면 g죠. 왜요? ga 마이너스 f2 얘도 2가 돼야 되고 g의 3 마이너스 f3 얘도 2가 돼야 되고 g의 4 마이너스의 f4 이것도 2가 돼야 돼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 관계를 좀 만들어 볼래 이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g의 2, 3, 4 있죠. g의 2, 3, 4 그럼 얘네들은 g의 치역의 원소이기 때문에 3, 4, 5, 6 중에 하나야. 3부터 6까지의 정수 중에 하나를 골라 가져가요. 그 다음에 F2, F3, F4 그럼 얘네들은 F의 함수값이니까 이제 이쪽 동네에서 결정이 되겠죠. 즉 2부터 5까지의 값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3부터 6까지의 값에서 2부터 5까지의 값을 빼가지고 2가 계속 나오려면 3개 중에 하나니까 6-4든지 아니면 5-3이든지 4-2든지 요거밖에 없잖아요. 가능성이 이게 가장 작은 2이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6, 5, 4는 g의 함수값이야 그지? 그럼 g의 함수값이면 얘랑 얘가 g에서 결정된다는 소리인데 g의 누구의 함수값이냐면 2, 3, 4의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2, 3, 4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쪽 동네 애들이 이쪽 동네 애들한테 대응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또 보니까 2, 3, 4는 F의 함수값이야. F의 함수값 F의 함수값인데 이 2, 3, 4로 가는 애들이 F의 2, 3, 4니까 여기 있는 2, 3, 4가 여기 있는 2, 3, 4로 대응한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지들끼리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애들끼리 이쪽으로 대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F가 1대1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른 값으로 가요. 그리고 또 이 관계가 만족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 맞추어서 얘네들이 대응을 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1대1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2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쪽 대응도 1대1이야. 1대1. 자, 그럼 생각 잘 해보시면 얘네들이 2, 3, 4가 2, 3, 4로 가니까 F가 1대1이 되려면 F의 1은 무조건 5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근데 G는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어. 만약에 5가 3으로 가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면서 G가 그죠? 얘가 1로 가면 얘네들 1대응 얘가 1로 가니까 다 채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G 합성 F 여기에서 1로 가는 놈의 치역이 3, 4, 5, 6이 다 나오겠으나 G가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는 5가 4, 5, 6 중에 하나 골라 들어가면 얘가 B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치역이 Z다. 이건 아니네. 그치? 기억은 틀렸어. 그 다음에 니은 F의 인버스의 5인데 아까 우리가 5가 1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걸 확인했으니까 F 인버스에 오면 얘는 값이 1이겠죠. 그럼 1이 2보다 작거나 같니? 그죠? 그치? 니은까지 해결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 볼 건데 G의 3이 F1보다 작대. F1 5였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G2가 더 크대요. 그럼 생각해보면 G의 2는 어쨌거나 여기 있는 값들에 대응할 건데 근데 5보다는 큰 값으로 가고 싶대요. 아니 그러면 여기 있는 2는 4, 5 중에 5보다 큰 거 6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치? 6으로 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얘가 6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6이었으니까 얘는 4겠죠. 그러니까 F의 2가 4로 갑니다. F2가 4로 가요. F2가 4로 가. 빨간 색깔 되는 거 보시면 돼. F2가 4로 갔어. F가 4로 갔어. 자, 그 다음 G의 3을 보니까 얘가 5보다 작아. 그럼 G의 3은 4, 5, 6 중에 하나 골라 가져갈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1대1이니까 6 빼고 4, 5 중에 5보다 작은 거니까 3은 4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G의 3이 4야. 그러면 또 이제 요거 만족해야 되잖아. 얘가 4니까 얼마 빼야 돼? 2 빼야 돼. 그러니까 F3은 2로 돼야 돼요. F3 2로 돼요. 그러면 2가 4로 갔어. 3은 2로 갔어.
1은 5로 갔어. 그럼 1대 1이어야 되니까 4가 3으로 가면 되죠. 4가 3으로 가. 이렇게 대응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4가 3으로 가. 얘가 3이었으니까 G4는 5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로 간다. 근데 여전히 누구는 결정이 안 되냐면 다 결정이 됐는데 우리는 G5가 누구일지는 그거는 모른다. 그래서 이제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F3 2였어요. 그 다음에 GA 6이었죠. 다음에 8이니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면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어렵지 않았던 시험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